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문장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를 보게 될 텐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진리조건적 타당성, 원래 타당성 개념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항상 참이다 혹은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식 말고 보다 형식적으로 약간 좀 딱딱한 엄밀한 형식적인 개념들을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보다 좀 명확한 정의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임의의 적형식, 임의라고 하는 말은 for every나 for all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경우에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임의의 적형식 우리 배웠죠. 적절하게 적힌 그 형식. 그래서 문장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의의 적형식 A1부터 AN까지,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이제 유한하게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B라는 문장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알파벳을 다른 걸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도출 D를 다음과 같은 형식적인 논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A1부터 A2까지는 전제이고 B는 이제 결론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발을 이렇게 적었는데 옆에는 이제 규칙이 적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자체를 이제 D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때 D가 진리조건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가능한 진리조건적 해석에서 진리표를 그렸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만약 A가 참이라면 B도 참이다. 그러니까 뭐 A, B, C라고 할까요? A와 B로부터 C가 이렇게 나오는 논증이라고 할 때 A, B에 대한 이제 진리표를 그렸는데 A, B가 참인 경우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전제가 이제 참인 경우만을 고려해가지고 결론이 항상 이제 참이 되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전제가 다 참인 경우가 아니니까 F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 이게 T였는데 결론이 F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A, B로부터 C가 나오는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타당하다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 그 말은 전제가 이제 참이면서 B가 거짓인 어떤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격가지로 A and B가 이제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의 이 부분을 이제 조건문을 적어가지고 이 문장이 논리적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A가 참일 때 B가 항상 모든 경우에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문이 거짓이 되는 거는 이제 A가 여기서는 이제 전제죠.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경우가 타당한 경우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문으로 적으면은 정건이 T일 때 후건이 F일 경우에만 거짓이 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제 논리적 참이 되는 거죠. 모든 경우에 이 문장이 이제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타당성을 좀 볼 텐데, 연습 문제 2.3하고 2.3에 8하고 그래서 7, 8번을 번역하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 A or B고, 그러므로니까 이렇게 턴스타일 적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우선에 이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문제를 이제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A부터 D까지의 문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리표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전제가 3개니까 3개를 먼저 적어주시고 결론 부분은 좀 구별만 이렇게 약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형결사는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요것들이 다 주형결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하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모두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제들 중에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다, 그런 거는 더 이상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표를 그리면 문장이 많아질수록 이제 기수승으로 이게 많아지는데 4개니까 이게 16줄이 필요한 거죠. A와 B 둘만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 5월 문장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다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것이니까 이 문장들은 다 참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참이 되는 거고, 그런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A, B가 둘 다 이제 거짓인 그런 케이스들이 밑에 보이시죠? 이런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제가 이제 거짓이 되잖아요. 하나라도.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점점 쳐가지고 진리표를 더 이상 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4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지워 볼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A면 C이다 라는 문장이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거짓이 되는 케이스는 A가 참일 때 C가 이제 거짓인 그런 케이스를 좀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런 케이스 거짓이 되고, 요런 케이스 거짓이 되고,
이런 케이스 다 거짓 되는 거고, 정권이 이제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 참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제가 거짓이 되니까 다른 전제를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이상 이제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이 순서가 뭐 바뀌더라도 괜찮습니다. 바뀌었으면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를 더 이상 뭐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런 거죠. not B이면 D다라는 문장, B이면 D다라는 문장하고도 같은데, 이것도 보시면은 B가 참이면서 D가 거짓인 그런 케이스여야 되겠네요. B가 참이면서 거짓인 케이스 이런 거, 그리고 B가 참이면서 D가 거짓인 케이스 이런 거에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거짓인 케이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다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남는 케이스가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인 케이스,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인 케이스가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모두 5가지 경우가 남을 텐데, 그 5가지 경우에 결론이 이제 참인 거짓인 경우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5가지 모든 경우에 결론은 다 참이 됩니다. 전부 다 참이 돼요. 그렇다는 건 뭐죠? 모든 진리조건적 해석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모두 다 이제 참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